네, 오늘 그 민식의 아버지와 유튜버 생각 모듬찌개 간의 법적 공방에 대해서 언론 보도가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 이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의뢰인이 변호사 모르게 청구 금액을 단독으로 책정할 수가 있나요? 하려면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안 된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왜냐면 그러려면 의뢰인이 자, 변호사 너가 알아서 다 해라. 100만 원을 청구하든 10억을 청구하든 너 알아서 해라 라고 하는 건데 지금까지 그런 의뢰인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뭐 청구액 같은 경우에는 그 소송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인데 그 금액을 변호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거는 좀 납득하기가 힘들긴 하죠. 이 유튜버가 이 사건 번호를 조회해가지고 그 소송의 속가를 공개했어요. 저도 방금 우리가 검색을 해봤잖아요. 보니까 예 맞더라고요. 7억 458만 2,092원이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사실 뭐 민식이 아버지가 뭐 4억을 청구하든 7억을 청구하든 그것은 민식 아버지 마음인데 완전 자유죠. 근데 일단은 변호사가 독단적으로 그 청구 금액을 7억이라고 주장을 정해서 소송을 진행을 하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에 가깝다고 생각이 돼요. 네. 모르게 해야 할 이유도 없고 모르게 할 수도 없는 거죠. 뭐 심지어는 손해사정사를 끼고 했다고 하더라도 뭐 손해사정사는 뭐 우리나라 법상 소송 대리권도 없을 뿐더러 더더욱 마음대로 결정을 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뭐 혹시 변호사가 성공보수 약정에 따라서 최대한 성공보수를 많이 받기 위해서 청구 금액을 독단적으로 높이거나 그랬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러려면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분명히 의뢰인이 문제가 되겠죠. 문제를 하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소송을 할 때 인지대를 내요. 그렇잖아요. 민사소송을 할 때는 청구하는 금액, 즉 이제 속가에 비례해서 인지대가 정해지는데 인지대를 변호사님이 대신 내주시나요? 안 되죠. 우리 의뢰인 인지대 저희가 안 내줍니다. 인지대는 변호사 수임료랑 별도로 의뢰인이 직접 내는 거예요. 그렇죠. 민식의 아버님은 그리고 민식의 아버님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의뢰인이 인지대를 보고 소송물 청구액을 당연히 확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정말 몰랐다고 하면 유튜버는 명예훼손이 어떻게 될까요? 그거에 대해서 하면 그 고소한 죄명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죠? 고소 당한 죄명이? 그렇죠. 7억 정도를 청구했다는 거는 이제 나의 사건 검색을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 이제 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허위 사실은 아닌 걸로 지금 판단이 되거든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하는데 허위 사실이 아니라 명백한 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 자료가 있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허위 사실이 아닌 거잖아요.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해서 이걸 그냥 뭐 무혐의라고 처분을 하지는 않고요.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판단이 되면 적용 법조를 변경을 해서 검찰로 송치를 해서 그에 대한 처분이 따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만약에 사실을 적시했다고 하면 공익적인 요건은 고려할 수가 없나요? 사실 이제 공익성 요건 같은 경우에는 그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뭐 좀 공적 인물인지 아니면 단순한 사인에 불과한지 그리고 그 피해 내용 있잖아요. 명예훼손적인 표현이 그 사회적으로 뭐 좀 사회성을 가지고 있고 공적인 관심 사안으로서 토론이 필요한 부분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한 사적인 부분인지에 대해서 판단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사안에서 이제 공공성이 인정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수사기관의 판단이 있겠죠. 만약에 공공성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이런 사안에서는 사실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되는 것은 난 상관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유튜버들. 이 유튜버도 그래요. 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 사실이라는 점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뭐 그렇게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뭐 벌금형 선고를 받는다고 해서 나는 개의치 않겠다.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은 사실이냐 허위 사실이냐 여부가 가장 중요한 사안인 것으로 보여요. 비슷한 사건을 만약에 진행했을 때 만약 유튜버가 벌금형을 받는다면 그 금액대 같은 것도 좀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뭐 사안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이런 명예훼손이면 뭐 몇백만 원 정도의 벌금? 몇백만 원 정도 되겠죠?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튜버 입장에서는 벌금형을 좀 받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에 알리고 또 자기 유튜브 채널도 홍보하고 이런 목적이 있지 않나 싶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공익적인 목적이라는 게 뭐 다른 건 모르겠는데 앞에서는 이렇게 하고 뒤에서는 이렇게 했다라는 내용이라서 이걸 이제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될 것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봐야 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오히려 좀 비방의 목적이 더 강하지 않나.
저도 뭐 여타의 목적이 더 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공적인 관심 사안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좀 부족한 점이 있다. 네. 되게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합의를 많이 하잖아요. 이 유튜버가 과연 합의를 하려고 할까요? 글쎄요, 저는 합의 시도는 전혀 안 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보통 허위 사실인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 굉장히 첨예하게 맞아요. 의견이 대립하고 수사기관 입장에서 결국 검사가 밝혀내야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검사가 신이 아닌 이상은 허위 사실인지 사실인지를 입증하기 힘든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 경우에는 너무 명확하게 지금 7억이라는 걸 우리도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비교적 다른 사안들에 비해서는 쉽게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지금까지 민식이 아버지와 유튜버 생각 모듬찌개의 법적 공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